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마님과 작은 마님 두 과부가 한 집에 살게 되었답니다. 큰 마님은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았죠. 머슴들은 다른 양반댁 머슴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잘생기고 상남자처럼 근육이 단단하여 부인들 사이에서는 큰 마님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슴들 중에 큰 마님은 돌쇠를 제일 아꼈답니다. 돌쇠는 잘생긴 얼굴로 마님이 부르면 어려워하지 않고 쪼르륵 달려오니 참 살갑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돌쇠에게는 마님의 시중을 들면서 집안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마님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오늘은 문에 창호지를 다시 붙여야겠다. 이번에는 꽃을 넣어다오. 네, 마님. 돌쇠는 큰 마님이 시키는 모든 일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신이 나게 일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돌쇠는 일을 할 때면 항상 위 옷을 벗어 큰 마님의 눈요깃거리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마님은 다른 머슴과는 달리 돌쇠에게는 눈요깃거리로 끝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돌쇠를 보고 있으면 서방님과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은 신선했고 돌쇠의 눈과 마주치면 온몸이 뜨거워지고 쩌릿쩌릿했으니 큰 마님은 이런 마음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큰 마님은 돌쇠에게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확인하기로 했답니다. 돌쇠야, 이리 앉거라. 나도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러니 확인을 좀 해야겠다. 네, 마님. 돌쇠야, 나의 얼굴을 만져보거라. 돌쇠가 천천히 얼굴을 어루만져주니 큰 마님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돌쇠는 당황하지 않고 떨고 있는 큰 마님을 안아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큰 마님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그동안 안방마님을 연모하고 있었습니다요. 큰 마님은 놀라 돌쇠를 밀치며 품에서 나왔답니다. 언제부터인 것이냐? 너와 나의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거늘. 처음 왔을 때부터입니다요. 큰마님께서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요. 마님의 웃는 모습이 어찌나 어여쁘시던지 제 마음을 떨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니 되었습니다요. 큰 마님이 돌쇠의 눈을 보니 애처로워 보였답니다. 그리고는 돌쇠의 얼굴을 만져보니 자신 또한 돌쇠 없이 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답니다. 저는 마님 옆에서 마님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습니다요. 돌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님을 품 안에 가득 채우고 깊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큰 마님은 10년 만에 느껴보는 사내의 손길이 황홀해도 너무 황홀했고 마님의 정신은 벌써 딴 세상에 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둘은 몸이 자석처럼 끌리면 밤낮 상관없이 서로의 몸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였답니다. 큰 마님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헌데 작은 마님이 들어오는 날부터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되었답니다. 작은 마님의 서방은 마지막 남은 집 문서로 도박을 하다 집마저 탕진하게 생겼으니 도박장에서 속임수라며 난동을 피우다가 구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헌데 서방은 구타를 당한 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거죠. 그리하여 형님 댁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작은 마님은 형님 댁에 들어갈 때 머슴 덕구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님이 형님 댁에 들어가는 날 큰 마님은 덕구를 본 후 돌쇠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답니다. 덕구는 피부가 여인처럼 희고 몸은 근육으로 만들어져 단단하게 보였으며 키는 돌쇠보다 더 컸으니까요. 그리하여 큰 마님은 그 이후로 작은 마님을 질투하기 시작했답니다. 허나 작은 마님은 큰 마님의 마음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으며 서방의 사랑을 받지도 못한 채 일찍 서방도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작은 마님은 순진하고 마음도 여리고 욕심도 없었으며 다만 꽃을 좋아하다 보니 꽃처럼 아름다웠죠. 그렇다 보니 덕구는 작은 마님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마님은 덕구가 작은 마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도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건 덕구가 돌쇠보다 모든 것이 월등했고 또한 머리까지 좋았기 때문이었답니다. 큰 마님은 날이 지날수록 질투심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심해졌으며 무엇보다 이 고을에서 자신보다 더 좋은 머슴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돌쇠도 큰 마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지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큰마님은 덕구가 욕심이 났답니다. 덕구는 이 집에 들어오는 날 큰마님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마님을 안전하게 더 보살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작은마님은 봄의 꽃을 정원에 심을 생각에 좋아라 했고 덕구는 작은마님을 위해 봄에 심을 씨앗을 모아놓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작은마님은 정원에 꽃씨를 심고 덕구와 함께 웃고 떠들며 정원을 가꾸었죠. 그런데 이 꼴도 보기 싫은 큰마님은 돌쇠를 시켜 정원에 있는 꽃과 나무를 뽑아내고 정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정원은 작은마님이 지내고 있는 방, 창문을 열면 잘 보이는 곳에 있었으니까요. 돌쇠는 큰마님이 오랜만에 자신을 불러 일을 시키니 너무도 좋았던 거죠. 그리하여 안방 창문을 열면 잘 보이는 곳으로 하나씩 옮기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작은마님은 정원에 심어놓은 꽃이들이 피어나지 못할 것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덕구는 그런 작은마님을 보니 안쓰러웠죠. 마님, 봄이 온 듯합니다. 산과 들에 벚꽃, 목련, 진달래 그리고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놀이를 하고 오면 어떨까요? 덕구야, 지금은 이 집에 있는 것이 힘이 드는구나. 그래, 밖으로 나가 꽃놀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작은마님은 봄꽃과 어울리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큰마님이 보란 듯이 덕구를 앞세워 밖으로 나갔답니다. 큰마님은 자신보다 어리고 젊은 동서가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으며 자신보다 예쁘게 입고 꽃놀이 간다며 생긋생긋 덕구를 보고 웃는 동서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하여 큰마님의 질투심은 누구도 막지 못할 정도로 커져만 갔죠. 그런 큰마님을 지켜보는 돌쇠는 큰마님이 위태로워 보였고 안쓰러워 보였답니다. 한편 작은마님은 덕구를 데리고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아낙네들은 덕구를 보고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는 쑥덕쑥덕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였죠. 덕구는 신경은 쓰였지만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작은마님의 행복해하는 얼굴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덕구야, 너희 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길을 다이와 거닐면 행복할 것 같구나. 마님, 제가 누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다이누이라 생각하세요. 그래도 괜찮겠느냐? 지금은 친구가 그립구나. 그래, 오늘은 덕구가 친구가 되어 주거라. 이제 저와 친구이니 말 놓겠습니다. 그래, 어서 말을 놓아보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사이 한적한 오솔길이 나왔답니다. 작은마님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덕구를 보며 재촉하였죠. 너무 신이 난 얼굴을 하고는 덕구의 반말을 기다리는 작은마님의 얼굴을 보니 실망시키면 아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작은마님의 해맑은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여 절로 덕구의 얼굴에 미소가 돌았답니다. 그리고는 라이야, 오랜만이야. 나도 라이가 보고 싶었어. 잘 지내고 있었어? 작은마님은 멍하니 덕구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슬픈 눈을 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다이야? 하나뿐인 나의 단짝 다이야 보고 싶었어. 어디 아픈 곳은 없어? 응, 걱정하지 마. 나는 천국에서 라이와 내 동생을 매일 보고 있단다. 그러니 내 걱정은 그만해. 내 동생은 걱정하지 마. 친동생처럼 잘 데리고 있을게. 덕구는 작은마님의 말에 살짝 얼굴이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구는 가명으로 쓰는 이름이었답니다. 덕구는 사대부 가문의 아들이었죠. 덕구의 아버지는 어두운 밤, 알 수 없는 자객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님과 누이는 자객의 늘씬한 복면이 풀리면서 얼굴을 보게 되었고 자객은 어머님과 누이마저 죽였죠. 작은마님은 친구 동생인 이혼을 혼자 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는 1살 차이였지만 항상 동생이라 생각하며 끔찍하게 아꼈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며 옆에서 함께 공부를 해주었죠. 덕구는 그렇게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헌데 덕구는 작은마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연모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답니다. 작은마님이 혼인하는 날 덕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과 질투 그리고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던 거죠. 그리고 작은마님의 서방이 죽는 날 다시는 작은마님을 누구한테도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헌데 야속하게도 순진한 작은 마님은 한결같이 동생으로만 대해주니 덕구만 안달이 났답니다. 라이야, 내 동생을 그동안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 헌데 다 큰 사내를 언제까지 돌봐줄 거야? 이제는 사내로 봐주면 안 될까? 사내? 아직도 내 눈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걸? 그렇게 말하고는 덕구를 보았죠. 헌데 어린아이라고 하기에는 키도 크고 덩치도 산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덕구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덕구의 얼굴과 목선 그리고 팔뚝의 근육과 튀어나온 힘줄이 눈에 보이면서 야릇한 무언가가 작은 마님의 심장을 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복숭아처럼 빨개지는 작은 마님의 볼을 보니 그동안 간절하게 바래왔던 신호라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하여 작은 마님의 가냘픈 두 손목을 잡고 자신의 허리를 잡게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덕구는 이 순간을 기다렸던 마음만큼 작은 마님을 자신의 가슴에 안았습니다. 덕구의 가슴에 폭 안긴 작은 마님은 처음부터 덕구 몸에서 빠져나간 사람처럼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들어맞았던 거죠. 덕구는 빠져나오려는 작은 마님을 한 번 더 꼭 안고는 말하였답니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애태우며 기다렸는지 아시오. 덕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을 연모한다는 말이요. 지금부터 동생이 아닌 사내로 봐주구려, 라이야. 작은 마님의 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서방한테 느껴보지 못한 떨림을 덕구한테 느끼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라이야, 가만히 나를 느껴보거라. 덕구는 작은 마님의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 가슴, 팔, 배 그리고 더 이상은 작은 마님이 기절할 것 같아 멈추고 대신 작은 마님의 얼굴을 만졌죠. 작은 마님은 자신의 심장이 요동을 치니 이제야 덕구의 향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작은 마님이 이제야 자신을 사내로 봐준다고 생각이 드니 다음을 준비하기로 했답니다. 그리하여 작은 마님은 덕구를 보면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살랑살랑 봄바람을 가슴에 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지켜보던 큰 마님의 눈에는 덕구가 작은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내의 눈빛으로 바뀐 것이 보였답니다. 두 사람이 동네를 걷는 동안 동네는 작은 마님과 덕구의 말로 떠들썩했답니다. 돌쇠 얼굴은 덕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 집 돌쇠 주인은 마음이 좀 쓰리겠구먼. 그동안 돌쇠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랑을 했어? 난 꽃이구먼. 그나저나 덕구는 머슴이라고 하기에는 얼굴에 귀티가 흐르니 데리고 살면 딱 좋겠구먼. 못하는 소리가 없답게. 마님들 사이에서 머슴 돌쇠와 덕구의 말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돌아 큰 마님한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큰 마님은 더 이상 질투의 화신을 감출 수가 없어 그만 폭발하고 말았던 거죠. 큰 마님은 방에 들어가 안절부절 서성이며 말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덕구 이놈을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망쳐놓을 수밖에. 큰 마님은 어딘가에 홀린 사람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얼굴 뒤로 느껴지는 서늘함은 차가웠답니다. 그리고 문갑을 열어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들린 발자국 소리에 큰 마님은 후다닥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쇠야? 어디에 있느냐? 네, 마님. 좀 전에 내 방 주위에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못 봤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일 보거라. 네, 마님. 돌쇠는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는 큰 마님이 야속도 하였지만 큰 마님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면 안쓰러웠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먼발치에서 큰 마님이 자신을 다시 찾아 주길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늦은 밤, 큰 마님은 축시가 되어 방문을 열고 머슴들이 자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덕구가 자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죠. 잠시 후 짧은 비명 소리가 들렸고 다시 고요한 어둠이 찾아왔답니다. 큰 마님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편안한 잠을 잤죠. 큰 마님은 아침에 평소와 같이 일어나 창문을 열고 옮겨진 정원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던가. 허나 마당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때 큰마님 덕구입니다. 큰 마님은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덕구가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돌쇠가 위독합니다. 큰 마님은 다리가 풀려 마루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덕구는 무표정한 얼굴로 뒤돌아 돌쇠한테 갔죠. 큰마님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믿기지 않아 비틀거리며 돌쇠한테 갔습니다. 돌쇠가 누워있는 방은 분명 덕구방이었답니다. 큰마님이 돌쇠한테 걸어가니 노비와 머슴들은 자리를 피해 주었죠. 큰마님은 방으로 들어가 돌쇠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돌쇠의 몸은 피 범벅이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돌쇠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있었답니다. 돌쇠야, 알고 있었더냐? 돌쇠는 숨 넘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마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요. 돌쇠는 큰마님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면 큰일이 날 것 같이 보였답니다. 그리하여 매일 큰마님을 살폈고 큰마님이 혼자 하는 말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 후 돌쇠는 덕구한테 부탁하여 방을 바꿔달라 부탁하였으며 덕구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바꿔주었답니다. 큰마님은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언제나 자신 옆에 항상 있을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이제 불러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도 끔찍했죠. 큰마님은 돌쇠 옆에 앉아 가슴을 치며 울다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덕구는 그런 큰마님을 보며 증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쇠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구나. 그리하여 나와 방을 바꿔달라 한 것이구나. 참 무서운 여인이군. 이곳을 빨리 떠나야겠다. 덕구는 옛집에 들어가는 시점을 작은 마님이 온전하게 자신 사람이 되었을 때 부부가 되어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을 빨리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하여 작은 마님과 함께 덕구의 옛집으로 떠났습니다. 덕구의 옛집은 그동안 석기라범이 관리해 주었기에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답니다. 옛집은 덕구만 없었을 뿐 모든 농사와 과수원 그리고 인삼 농사 등등으로 머슴과 노비들이 재산을 늘려주고 있었죠. 덕구는 작은 마님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라이야, 이제는 내 부인이 되어 이곳에 함께 살자구나. 작은 마님은 덕구가 자신의 이름만 불러줘도 웃어만 줘도 그리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심장은 심쿵심쿵 내려앉으니 소심한 작은 마님은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덕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덕구는 사랑 표현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부끄러워하니 걱정이 되었던 거죠. 허나 덕구 눈에는 이런 모습이 다 귀여웠답니다. 덕구는 작은 마님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이 우리가 함께 보낼 방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쓰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오늘부터 함께 해야지. 그래야 노비들과 머슴들이 라이를 함부로 못할 것이야. 작은 마님은 이해가 되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답니다. 덕구는 그런 마님이 귀여워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답니다. 작은 마님은 이렇게 달콤한 입맞춤은 처음이었죠. 작은 마님은 살며시 눈을 뜨고 덕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덕구의 입술을 머금었죠. 덕구는 작은 마님이 먼저 다가오니 이번에는 덕구가 심쿵하였답니다. 내가 걱정을 할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덕구는 작은 마님의 옷고름을 풀고 옷 속에 숨겨진 모든 것을 소중하게 안고는 깊은 곳을 찾아 안았습니다. 작은 마님은 덕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 그 이상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황홀감에 젖었답니다. 한편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큰마님은 눈을 떠보니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을 꿨던 건지 아니면 정말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답니다. 큰마님은 돌쇠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방을 나가 돌쇠를 찾아 나섰는데 그 어디에도 돌쇠는 보이지 않았죠. 큰마님은 자신의 욕심으로 돌쇠를 죽게 했다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답니다. 그리하여 큰마님은 돌쇠에 대한 미안함에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다시 봄이 찾아왔죠. 큰마님은 아침에 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보니 돌쇠가 만들어준 정원의 목련꽃 봉우리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마님은 어찌나 반가운지 서둘러 정원으로 나가 목련꽃 봉우리를 하염없이 보고 있었답니다. 허나 돌쇠가 자꾸 생각이 나 눈물이 앞을 가려 목련꽃 봉우리가 보이지 않았죠. 그때 정원 저 너머에 있는 대문으로 한 사내가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큰마님은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 자신한테 걸어오는 사내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랍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돌쇠가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큰마님은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리고 넘어지려는 찰나 돌쇠의 단단한 팔뚝으로 큰마님을 끌어안았습니다. 큰마님은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다시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았는데 자신이 그리워했던 돌쇠였던 거죠. 큰마님은 돌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말하였답니다. 돌쇠가 맞는 것이냐? 네, 마님. 저 돌쇠입니다요. 살아 있었던 것이냐? 분명 죽었다고 들었다. 그때는 살지 죽을지 몰랐기에 제가 마님한테는 죽었다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하게도 심장을 비켜나가 살 수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미안했구나. 질투에 눈이 멀어 너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너를 보내고 나니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돌쇠는 그렇게 말해주는 큰마님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돌쇠는 큰마님을 번쩍 안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말의 대화는 필요가 없었답니다. 다만 몸의 대화만 있을 뿐이었죠. 큰마님은 그리웠던 돌쇠를 품에 안으니 황홀해도 너무 황홀했으며 돌쇠는 그동안 몸 안에 자고 있던 세포들이 다 일어나 아우성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강하게 서로를 갈구하며 지옥과 천국을 여러 번 맛보았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자성어의 가게아치는 집에 있는 닭보다 들에 있는 꿩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익숙한 것은 대수롭게 여기고 멀리 있는 드문 것을 귀하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죠.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